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JSP 아티클 매니저는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 녀석, 얘를 알려면 사실 얘부터 알아야 돼요. 스프링은 뭐고 스프링 부트는 또 뭘까요? 얘네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스프링,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하고자 준비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검색해 보시거나 이제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 정확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이, 그죠? 이걸 우리가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스프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스프링, 얘는 뭘까요? 얘는 일단 얘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라는 언어가 자바라는 이름이 있듯이 얘도 그냥 우리가 사용할 프레임워크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얘가 막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녀석이 좀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 그럼 얘는 뭘까요? 프레임워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약간 틀 같은 거죠. 어떠한 프레임, 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침대가 좀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의 프레임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침대의 사이즈 같은 거 규격에 맞게끔 짜여진 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싱글이고 뭐 더블이고 퀸이고 킹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프레임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얘도 비슷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워크는 뭐예요? 일이죠, 일. 작업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 그냥 검색을 해서 보면은 되게 막 엄청 휘황찬란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쉽게 생각해서 얘는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사용할 기능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잡아줄 뼈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풀어서 말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뭘 할 때? 웹 개발을 할 때. 그럼 웹 개발을 할 때가 아니면 스프링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스프링은 웹 개발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하면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다뤄봤죠.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하면서 우리가 서블릿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 서블릿은 우리가 실제로 써봤을 때 웹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자바의 클래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자바의 클래스인데,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웹 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자, 순수한 자바만 가지고 웹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자바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웹 개발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방금. JS 아티클 매니저를 해온 과정이 자바만 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웹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개발 자체는 자바만 가지고 한 게 맞아요. 이런 프레임워크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자바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불편해요? 1요청에 1서블릿이 있어야 돼요. 서블릿이 없으면 요청을 못 받아요. 그쵸? 근데 하나의 서블릿은 또 한 개의 요청밖에 못 받아요. 우리가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그 요청 경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했었죠. 그렇게 지정해 놓고 하나의 서블릿이 하나의 요청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좀 다양한 기능들을 품고 있는 웹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블릿의 개수가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약간 예상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우리가 STS를 제가 꺼버려가지고 지금 되게 간단하게 게시판 흉내만 내보고 작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서블릿의 개수는 10개 정도 될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필요한 CRUD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 서블릿이 정말 많이 필요해진다. 그럼 서블릿이라는 건 결국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많아지면 결국 복잡해지고 용량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자바 공부하실 때 배웠던 그 메모리 영역 중에 어딘가에 이미 자리를 잡고 할당되어 있어요. 이런 녀석이 정말 무수히 많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용량도 무거워지고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웹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느리면 사용자가 불편하고 못 써요. 안 써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죠? 인터넷 속도 때문에 느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느리게 설계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인터넷을 써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항상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스프링이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웹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게 많은 기능을 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웹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께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우리 좀 더 편하게 이 웹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개발자한테도 편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뼈대를 구축한 게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웹 개발이라고 하면 자바를 기반으로 한 웹 개발이라고 하면 스프링을 안 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웹 개발은 다 스프링으로 시작하고 스프링으로 끝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뷰 쪽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JSP를 사용하면서 그냥 jQuery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녀석들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아직도 JSP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jQuery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백엔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자바인 경우라면 스프링은 웹에서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뼈대인데 얘가 엄청 편해진 건 맞거든요. 기존보다 엄청 편해진 건 사실. 근데 얘도 은근히 설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수업이 끝나고라도 아니면 그 전에라도 검색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거랑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이 스프링은 빈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빈객체, 빈 팩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해야 될 것들이 정말 꽤나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세팅하는 게 많아도 그 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건 사실이었고요. 이런 현실이었는데 이걸 한창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좀 귀찮고 불편하고 이런 거 하나 실수하면은 개발자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좀 더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좀 더 발전시켜 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얘예요. 스프링 부트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보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뼈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간단하죠? 스프링보다 발전되었다. 근데 이 스프링 부트가 막 상용화가 되고 수면 위로 엄청나게 올라와서 여기저기서 스프링 부트를 다 활용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 안 됐을 거예요. 1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리 스프링이었어요. 스프링 부트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썼던 이유가 뭐냐면 국내 한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가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또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가브가 뭐냐면
이거 전자정부라는 뜻이에요. 전자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거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외국 기업에서 만들어낸 건데 우리나라가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적인 시설에서 웹 개발로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항상 외국 거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유사하게 만들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녀석이에요. 의미 자체는 똑같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가브 프레임워크,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녀석도 뼈대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을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SI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걸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얘는 우리나라가 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웹 환경에 좀 더 메리트가 있게끔 설계가 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애초에 짜여진 틀이나 양식 같은 것들이 좀 우리나라스러운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것만 다르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가브 프레임워크나 스프링이나 둘 중 하나만 배우면 그냥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느냐, 스프링 부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가브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부트 지원이 안 됐었어요. 원래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스프링 부트가 워낙 좋다라는 걸 우리나라가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좋은 거는 또 받아와야죠. 끌어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도 지원이 되게끔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브 프레임워크 어떤 특정 버전 이상부터 스프링 부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얘를 순수하게 배우기보다 여러 이제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다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한 10년 넘고 20년 정도 경력 되신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뭐냐면 스프링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프링 부트만 배워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간소화된 부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근본을 찾아내기를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스프링 부트만 가르칠 게 아니라 스프링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꽤나 유명한 기업의 높은 자리에 계셨다가 이제 이런 고문을 하시는 분께서 어떤 영상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그건 동의를 어느 정도는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얘도 쉬운 건 맞지만 얘가 더 쉽다 그랬죠. 스프링 부트는 여러분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프로젝트 할 기간 빼고 공부할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정도 배우면 끝나요. 그 정도로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스프링은 그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려요. 이 세팅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자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기간에 얘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는 있는 건 팩트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큰 효율을 가져온 뒤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해요. 실제로 신입 개발자분들 1, 2년차, 3년차 이렇게 보면은 안 해요. 스프링 몰라요, 잘. 이 빈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본인의 성장에 한계가 와요. 근데 그 한계치를 느끼지 않으려면 내가 이걸 공부했고 이걸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한 기본기, 그 지식들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취업에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한 강사 입장으로서 얘를 다 알려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요. 우리는 수업에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 캐치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는 뭐 때문에 더 편해졌냐 설정할 필요 없고요. 저런 빈 설정 필요 없어요.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 간단한 어노테이션 같은 걸 달아놓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요. 내부적으로 싹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 이제 웹 개발 자체를 엄청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뤄볼 거니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스프링, 이거는 스프링의 특징이라고 제가 적기는 하지만 사실상 스프링 부트의 특징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자, 이 녀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과 의존성 주입, 이거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얘네가 그래서 뭔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스프링을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할 때 이 둘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어의 역전 이 녀석은 이제 IO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압축 그냥 그 약어예요, 약어. 그리고 의존성 주입은 D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어의 역전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배웠던 방식대로 어떠한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은 클래스 A 이렇게 클래스 A가 하나 있고, A라고 하지 말고요. A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MVC 패턴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클래스들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컨트롤러에서 A 서비스한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린 A 컨트롤러 안에 뭘 해야 돼요? A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 객체는 만들지 않으면 여기다가 명령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우리가 객체 만들던 방식이 뭐예요? A 서비스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ew A 서비스 해서 객체를 찍어내죠. 생성자를 토대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자, 이제부터는 이걸 안 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 객체를 생성하고 그걸 변수에 리모컨을 연결하고 하는 이 과정을 하지 않아도 이 A 컨트롤러에서 이 서비스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 생성을 개발자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제어의 역전이에요. 이 제어의 역전이란 말은 개발자가 해야 될 것들을 개발자가 안 하고 스프링이 해준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 제어가 이제 결국 컨트롤이죠. 그 컨트롤, 객체 같은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이런 컨트롤들을 개발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 스프링이 그냥 해줄 거다라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객체 생성 혹은 객체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스프링이 그냥 해준다. 그리고 이걸 그냥 해줄 때 간단한 어노테이션 같은 걸 사용하면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의존성 주입이라는 말은 저 제어의 역전의 그냥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를 만들고 알아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객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세트입니다. 세트. 하나의 어떠한 기능을 설명할 때 이 둘이 존재하는 거예요. 객체를 개발자가 직접 만들지 않아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어의 역전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만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얘가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객체를 넘겨줄 필요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의존성 주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 끝나고 취업하러 나갔어요. 근데 면접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스프링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세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뼈대다 설명하고, 스프링 이제 제어의 역전과 의존성 주입이라는 특징 덕분에 우리가 좀 편하게 웹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둘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면접에 대한 답으로 꽤나 괜찮게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제가 간단한 어노테이션 가지고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노테이션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규칙은 또 있겠죠. 얘가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생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게끔 몇 가지 적어줄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설명드릴 방법은 의존성 주입의 방법 3가지입니다. 의존성을 주입할 때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필드 주입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생성자 주입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세터 메서드 주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드가 뭐예요? 필드. 여러분들이 이거 필드라는 단어는 무조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죠? 필드. 필드 주입.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변수 중에서도 어떤 변수? 필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역 변수는 로컬 베리에이블이라고 보통 에러 메시지 같은 데서 나오고요. 전역 변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필드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상 자바는 전역 변수는 없어요. 근데 전역 변수처럼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는 멤버 변수와 클래스 변수가 있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역 변수의 개념으로 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필드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이런 거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주입시킨다. 우리가 사용할 객체를 변수에다가 의존성을 주입을 시켜서 그 변수가 객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이 필드 주입입니다. 생성자 주입은 뭐겠어요? 생성자를 가지고 주입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터 메서드 주입은 세터 메서드를 가지고 주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대충. 자, 가장 간단한 건 필드입니다. 이건 정말 변수 선언만 하고 어노테이션 달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게 생성자 주입. 얘는 생성자 안에서 의존성 주입 받으면 끝나요. 그 다음이 세터 메서드. 얘는 세터 메서드를 만들어서 의존성 주입 받으면 끝나요. 그럼 new 할 필요 없어요. 객체 생성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직접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됩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필드 주입을 사용하는 퍼센트가 한 80% 이상 됐었어요. 스프링을 사용할 때 너무 편하니까 변수 만들고 어노테이션만 달면 끝나니까.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 너무 간편한 만큼 복잡한 클래스들의 관계를 우리가 구조를 작성을 할 때 얘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필드 주입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안 쓸 겁니다. 필드 주입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거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코드들은 아직도 잔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새로 만드는 방식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세터 메서드 주입인데 얘는 좀 귀찮아요. 세터 메서드를 별도로 하나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요. 잘. 큰 문제 없고 우리가 어차피 생성자는 보통 만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바뀌시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거니까 이제 큰 착오는 없으실 거예요. 의존성 주입을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생성자를 가지고 주입을 할 거다. 진짜 여러분들이 써왔던 것처럼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간단한 방식을 통해 받아오겠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받아와 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맞춰볼까요? 이제 더 이상 톰캣 안 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쓰는 게 톰캣을 진짜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 하면서 쓰던 톰캣은 별도로 우리가 설치했던 톰캣을 STS에 알려주고요. STS에서 그 톰캣 안에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연결시켰죠. 그런 과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 설치했던 따로 이제 설치를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 톰캣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고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부터는 내장되어 있는 톰캣이 있습니다.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톰캣 내장 서버가 아예 구축되어서 딸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마저도 그냥 다 따로 별도로 할 게 없이 개발자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톰캣을 사용을 할 거고요. 내장 톰캣이라고 해서 뭐 포트 번호 바꾸는 거나 그 컨텍스트 패스 바꾸는 거나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톰캣이 아니라 내장 톰캣을 사용을 할 거다. 자, 지금 현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스프링이나 스프링부트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수업에서 실제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체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러한 컨트롤러 같은 녀석을 만들어서 서블릿 같은 녀석을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우리가 만든 어떠한 결과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